아베씨, 좋아요. 따라 하세요. 한국 잘하니까 따라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따라하래요? 초딩이세요? 어디 가서 한국 거 따라한다고 말도 꺼내지 마요.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페페TV를 시청하기 시작했는지 다방면에서 한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롤모델이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처리로 전세계에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휴, 아베씨 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본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우리나라가 시행한 온라인 계약을 현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도 도입했으나 학생들은 등교하고 선생님은 화면으로 수업하는 황당한 방식을 채택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계약을 살펴보면 선생님은 학교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학생 개개인에 구비되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접속이 몰리면서 접속이 불안정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보고 따라한답시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일부 학교의 온라인 계약에선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반대로 교사가 교실 앞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를 통해 이야기하고 정작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 교사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이상한 온라인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 새학년으로 올라가서 바뀐 반 배치 현황도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각각 종이에 적어서 알려줬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학생 간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방침인데 학생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발상이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인데 선생님만 안전하면 다냐? 아이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교사만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게 말이 되냐? 누구를 위한 온라인 수업입니까? 등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문제의 온라인 수업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뒤 이틀 연속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만큼 일본인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답시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난을 하던 한국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늦었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 사태에 환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차량 탑승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용계좌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 사태 대응 주무처인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도입해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이 방식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무 연락 문서를 전국의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한국의 사례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며 내심 반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사태를 선포한 뒤 검사 능력의 확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급기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에 국한했던 긴급 사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후생성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공식 인정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지만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검사 정책에 집착하는 동안 무증상 감염자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기라는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후생성에 지자체에 보낸 사무 연락은 검사체제 확충 대책의 하나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설치를 지자체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뿐이라며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인력 문제를 통째로 떠안게 된 지자체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시부야 겐지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니케이 인터뷰에서 도쿄 등지에서 검사 대상을 넓혀 감염자를 격리하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승인한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케이는 중앙정부의 방침 전환이 지자체 움직임을 뒤쫓는 모양새가 된 것과 사무연락 형식의 문서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선에 그치는 점을 들어 검사체제 확충에 리더십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우리는 한국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부리다가 개판 5분 전 되니까 이제서야 지자체에 니들이 알아서 드라이브 스루인가 뭔가 그거 좋다던데 좀 해보십시오 라며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휴, 내가 언제부터 따라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지자체에 넘기고 자기는 집에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강아지랑 춤추고 놀고 있고. 잘한다, 잘해. 아베씨, 그냥 강아지 마스크 공동 구매할 준비나 하세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따라하다 비판받은 정책은 온라인 수업 드라이브 스루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스크입니다. 그야말로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한국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공적 마스크라는 정책으로 슬기롭게 해결했는데요. 아베 신조도 뒤늦게 마스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효과도 미비한 면 마스크인데다가 사이즈도 유아용에 가까워 많은 일본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의 마스크를 받아본 국민 사이에서 작아서 말할 때는 풀어져 사용하기 힘들다, 귀가 쓸려서 아프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한 30대 남성은 끈이 귀를 스쳐 아프고 남성에게는 너무 작은 크기라며 남성들은 모두 본인이 직접 산 다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치바현의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빨면 줄어들고 장애인이 반복해서 청결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도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으나 너무 작은 크기의 마스크를 사용해 일부 국민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국민에게 배포되는 마스크도 총리가 착용했던 제품과 비슷한 크기의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본 주간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일본 정부가 무상으로 나눠준 첫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베의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24.1%에 그쳤으며 쓰지 않겠다는 응답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배포되는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은 260엔 약 3,000원이며 전국 배송에만 128억엔 약 1,4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렇게 돈만 쓰며 예산만 낭비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마스크, 학교들의 온라인 계약 등 뭐하나 제대로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라할 거면 따라하지를 말던가. 아니 어떻게 교사만 모니터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모여서 강의를 듣습니까? 누구 아이디어예요?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창의적으로 바꿔서 따라한 거예요? 어이구, 귀엽다, 귀여워. 마스크도 그냥 한국 거 따라하지 그게 뭐예요. 아동용 마스크 성인은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도 그냥 알아서 따라하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의 지원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거지. 마스크도 끊어지면 묶어서 쓰라고 했다면서요. 아, 몰랐네. 그렇게 좋은 방법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휴, 참 아베씨, 한국이 하니까 쉬워 보였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죠. 그니까 어디 가서 한국 거 따라한다고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또 아베씨 망하면 한국 따라했다가 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뻔하지. 한두 번 겪어봅니까? 임기 말에 아주 홍군형이 나버리네요. 원래 올림픽 분위기 내면서 일본 경제 부흥시켰다고 거기에 힘주고 다닐 텐데 관광객 4천만 명은커녕 자국민도 일본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는 판이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아베씨는 좋겠어요. 집에서 강아지랑 놀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잖아요.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 뭐래도 행복을 느끼기 힘든데 아베씨는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아베씨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 한 번씩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혐의를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방해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공직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년 만에 설치된 1기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계획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2015년 11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VIP 당일 행적이 특조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저지하라는 발언만 최소 8차례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고 이는 당시 청와대에도 그대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정책조정실 문건엔 특조위 예산 삭감과 필요시 특조위 폐지 법안까지 발의하는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실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총괄해야 할 진상규명국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파견조사관 19명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권과 조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제공하고 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19명을 검찰 특수단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의 의료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해킹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들 국가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에 맞서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안보국장과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속에 미국의 의료 공공보건연구부문은 적국과 범죄 행위자들의 정교한 해킹 작전이라는 전례 없고 위험한 활동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행위는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미국의 의료 대응과 연구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악용하는 국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해커들도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톰 코튼 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총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소행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를 겨냥한 사건 보도도 첨부됐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에 악성 코드를 숨긴 이메일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조직의 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인 베이비 샤크가 설치됐던 것으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이슈메이커스랩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on our radar because this is a great time for our adversaries, whether it's in North Korea or other, problematic regimes around the world that will really use